안녕하세요, 하롱입니다. 오늘은 만년필을 어떻게 써야 되냐, 만년필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만년필의 지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손으로 뭔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뭘 쓰기도 하고 뭔가를 잡기도 하고 뭔가를 그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만년필이나 샤프, 볼펜, 연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잘 잡고 있었다기보다는 잡는 방법에 대한 이런 노하우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바른 지필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기 전부터도 사실 뭐 A4 용지 뭐 2장, 3장, 4장 이렇게 쓰는 것들은 굉장히 가볍게 썼었고, 만년필 역시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만년필의 사용의 방법, 어느 각도로 써야 만년필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렴풋이 이렇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년필 연구소 소장이신 파카 51년의 문화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년필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만년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필기구 지필에 대한 여러 질문들도 많이 받기도 했고, 이런 제 질문들 많이 제가 하기도 했고, 이런 만년필의 지필에 대한 그런 교본이나 글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 낸 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면 제대로 된 지필법, 올바른 지필법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지켜야 할 법칙들이 조금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저렇게 잡는다, 이 사람은 저렇게 잡는다, 이 사람은 세 손가락으로 잡고 네 손가락으로 다섯 손가락으로 잡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펜이 종이에 어떻게 닿느냐, 펜이 종이에 얼마나 강하게 닿느냐, 또는 그 사람의 손이 이 지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필기구를 쓰는 교본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만년필 지필법, 필기구 지필법, 뭐 글쓰기 교정 이런 단어들을 검색만 해도 유튜브에 정말 수백 수천 가지 동영상들 나옵니다. 그 동영상들을 보고 따라해도 사실 지필법을 익히는 데는 정말 큰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잡는지, 손 모양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 만년필이 어떻게 종이에 닿아야 되는지, 만년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하자면 만년필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년필이 가장 만년필다웠던 시절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고, 그러한 자료들을 취합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지필법을 썼는지, 어떻게 만년필을 잡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손모양을 하고 있든 어떻게 필기구를 잡든 그 만년필을 오랫동안 내 손에 길들여가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쪽에 보이는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들은 1800년대에서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여러 만년필 교본이나 만년필 잡지나 여러 광고에서 나오고 있는 만년필을 쓰고 있는 손 모양입니다. 이때 당시가 가장 만년필이 만년필답게, 가장 필기구가 필기구답게 사용됐던 시절이고, 특히나 이때는 볼펜 같은 것들이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만년필이 필기구 자체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손모양들을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손모양들을 여러 가지로 보면요, 한 5가지 정도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잡지 않는다. 이 말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아서 잡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필압이 높거나 손가락에 과도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엄지와 검지는 떨어뜨려서 잡아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붙여서 모아서 잡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려서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검지에 과도한 힘을 눌러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역시 첫 번째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걸 모아서 잡다 보니까 검지손가락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모아 잡게 되면 손의 모양이 굉장히 각져지죠. 그래서 엄지와 검지를 떨어뜨리고 검지 손가락을 조금 릴렉스하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손의 전체적인 모양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손등보다는 손바닥이 펴진 자세여야 됩니다. 왜냐면요, 손등을 굽히게 되면 여기가 모아져요. 그리고 글씨를 안쪽으로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손목에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펴주고요, 손목을 받치고 글씨를 쓰게 되면 전체적인 근육을 사용하게 돼서 손목에 무리가 덜 가게 됩니다. 사실 엄지와 검지는 붙이시면 안 되세요. 검지는 조금 펴서 잡으세요. 손에 힘을 주지 마세요. 손등보다는 손 안쪽 손목이 펴지게 잡아주세요. 전체적으로 둥글게 움직여주세요. 손가락으로 필기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손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손목을 꺾고 손가락에 힘을 주고 하는 이 두 가지 습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이 고쳐야 되는 습관이에요. 첫 번째, 엄지와 검지를 붙이지 않는다. 두 번째, 검지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는다. 세 번째, 손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둥글게 한다. 그리고 손등보다는 손바닥이 펴져 있는, 손등이 펴진 상태가 아니라 손바닥이 펴져 있는 상태가 되게 지면에 놓는다. 그리고 손가락이나 손목으로 필기를 하기보다는 손 전체가 움직이는 느낌의 필기를 한다. 이 5가지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년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꼭 세 번째면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 펠릿의 양팁이 고루 지면에 닿아야 됩니다. 만년필은요, 이 양 펠릿이 종이에 고르게 닿으면서 잉크가 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슬릿에서 잉크가 나와서 이 양 펠릿이 종이에 닿을 때 이 틈 사이로 글씨가 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펠릿이 고르게 종이에 닿아야 잉크가 흐르면서 나오는 거지, 이게 한쪽만 닿거나 또는 너무 세워져 있거나 너무 눕혀져 있으면 잉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잉크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걸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탄력적인 닙이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낭창낭창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년필은요, 모세관 현상에 따라서 잉크가 나오는 필기구입니다. 모세관 현상이라는 건 얇은 관을 따라서 물이 타고 나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년필 펠릿이 벌어진다?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만년필 잉크를 더 잘 나오게 하겠다고 누르는 그 모습이 오히려 만년필을 고장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나치게 세우면 안 되고요, 지나치게 눕혀도 안 됩니다. 왜냐면 만년필은 잉크를 넣어서 사용하는 필기구예요. 물론 현대의 만년필은 대부분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잘 방어가 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기술력으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만년필을 사용할 때는요, 만년필을 세워서 쓰게 되면 잉크가 더 급하게 나오거나 빠르게 나오거나 많이 나오거나 또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만년필의 잉크의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만년필은 세워서 쓰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나치게 눕히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건요, 만년필의 하단에는 피드가 있어요. 알죠? 만년필에 닙이 있어요. 만년필 하단에 피드가 있어요. 만년필의 피드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만년필을 눕혀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만년필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년필마다 권장하는 필기 각도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시면서 사용자에 맞게 필기 각도는 조절이 되겠지만요. 이러한 5가지 원칙, 엄지와 검지는 붙여잡지 않는다. 두 번째, 검지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는다. 세 번째, 손의 모양이 둥글게 된다. 네 번째, 손등보다는 손바닥이 펴진 상태가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손목으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필기를 한다.
이 5가지의 손의 동작, 그리고 3가지 만년필에서 이루어지는 동작. 양 펠릿이 고루 지면에 닿아야 된다. 2번째, 과한 필압으로 립을 벌리면 안 된다. 3번째, 만년필을 너무 세우거나 너무 눕혀 잡지 않는다. 이 3가지 만년필로 지켜야 되는 자세, 총 이 8가지만 지켜진다면 여러분들이 3손가락으로 필기구를 잡든 2손가락으로 잡든 5손가락으로 다 잡든 어떤 파지법을 사용해도 만년필에 적합한 필기 방법이 됩니다. 이 외에 제가 가장 권장하는 운필법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롱이식 필기법이라고 부르는 지필법에 대해서도 이후에 간단히 한번 이 방법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필기 방법은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하롱입니다. 오늘은 필기구의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뷰를 쓰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만년필이나 샤프, 볼펜, 연필, 필기구를 오래 쓰신 분들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문제일 거예요. 이 펜이 종이에 닿는 쪽의 무게, 쓰게 됐을 때 종이에 닿는 쪽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저중심, 그리고 그 반대, 손의 위쪽에 있는 부분이 더 무거우면 고중심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샤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중심이 더 좋다는 평가를 하고는 합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샤프에 있는 흑연이 종이에 비벼져야 글씨가 나오는 거니까요. 종이에 비벼지지 않으면 글씨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닿는 것만으로는 글씨가 써지지 않는 필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중심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사실 만년필은 약간 중심에서 고중심 쪽에 있어요. 완전히 고중심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중심에서 약간은 고중심이어야 필기에 유리합니다. 물론 모든 만년필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차이가 발생하고 저중심인 만년필도 있고 고중심인 만년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만년필들은 중간 또는 중간의 약간 위에 그 중심을 맞추게 됩니다. 그럼 이 중심을 맞추는 게 펜마다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맞출까요? 바로 정답은 캡에 있습니다. 이 캡을 뒤에 씌우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만년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캡은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펜을 쓰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캡은 반드시 씌우고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펜은 사람의 손에 들렸을 때 중간 또는 중간에서 약간 고중심이어야 훨씬 안정적인 필기감을 선사해 준다는 겁니다. 만년필은 말이에요, 이 필압에 굉장히 민감한 필기구예요. 필압이 강하게 되면요, 이전에 제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만년필 립에 무리가 가게 되고요,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필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볼펜의 경우는요, 종이에 볼을 굴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에 단순히 닿는 게 아니라 닿는 것 이상으로 펜을 압력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샤프 역시도 흑연이 종이에 닿는 것만으로는 글씨가 써지지 않아요. 흑연이 종이에 비벼져서 흑연이 무뎌져야 글씨가 써지는 겁니다. 하지만 만년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만년필은 모세관 현상에 따라서 종이에 펜촉이 닿는 것만으로도 잉크가 종이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만년필을 쓰겠다, 특히나 정말 많은 필기구 중에서 만년필을 쓰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가 그럼 필압을 어떻게 줄이나요? 의 문제인 겁니다. 만년필 회사들 이 고민 안 해봤을까요? 그 필기구 회사들인데 워터맨, 파카, 쉐퍼 전부 다 100년 가까이 100년 넘게 만년필을 만들어 온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이 부분 당연히 고민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만년필의 무게중심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 말하자면 저중심이면 안 된다라는 나름의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년필은 중심 또는 중심보다 고중심으로 만년필을 설계하게 됩니다. 필기를 했을 때 펜 자체가 아래로 압력이 가는 걸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도 해요. 필압을 줄이는 데에는 만년필을 짧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길게 뒤쪽으로 잡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건 펜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만년필을 짧게 잡아서 만년필을 펜 쪽 가까이에 잡아서 필압을 높이면 당연히 펜을 짧게 잡기 때문에 펜의 각도가 올라가게 돼요. 종이에 닿는 이 각도가 올라가게 되고 길게 잡으면 길게 잡는 만큼 펜의 각도는 낮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 각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의 차이는 줄 수 있지만 이것이 필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역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어떤 펜이든 어떤 만년필이든 사실 이 시작점, 그립이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약 2cm 정도 뒤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도 나중에 자세히 한번 더 해볼게요. 만년필을 잡을 때는 만년필에 두 가지 큰 축이 생깁니다. 바로 만년필을 잡는 부분과 만년필을 손에 기대는 부분입니다. 만년필을 이렇게 한 손에 잡게 되었을 때요, 이 만년필을 잡는 섹션 A 파트와 만년필이 손에 기대지는 섹션 B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A 파트와 B 파트의 사이가 만년필의 중심점이 위치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짧게 잡게 될 경우에는요, 받침점이 만년필의 중심에 가깝게 됩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빠르게 쓰는 데에는 아주 유리해지겠죠. 다만 만년필 자체에 굉장히 많은 압력이 가게 되고 필기 각도가 높아져서 빈티지 만년필 같은 이런 만년필 잉크의 흐름에 제한이 부족한 만년필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길게 잡아서 무게 중심 자체가 그립존에 섹션 A에 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낮추다 보니까 필압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펜촉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글씨를 쓰거나 어떠한 필기를 오래 지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만년필의 무게 중심은 첫 번째 섹션 A의 그립 파트와 만년필이 기대지는 파트 사이, 이 OK 링, 이 동그란 링 안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만년필을 사용할 때 이 만년필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만년필의 무게 중심은 만년필의 가운데 있거나 가운데보다 약간 뒤에 있는 것이 필기에 유리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만년필을 준비해 봤습니다. 프로페셔널 기어, 그라폰 파버-카스텔의 플래티노, 몽블랑의 149입니다. 이 세 만년필 다 캡이 있고 바디가 있고 캡을 빼서 쓰는 사람, 캡을 꽂아서 쓰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 만년필들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우리가 펜을 잡았을 때 그 중간에 놓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지필이 되겠죠. 첫 번째로 세일러의 프로페셔널 기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일러 프로페셔널 기어의 무게중심은 캡이 없을 때 그립 쪽에 굉장히 가깝게 무게중심이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립의 무게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립에 굉장히 가깝게 무게중심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상태에서 펜을 잡게 되면 이 부분이 중심에 가야 되기 때문에 펜 촉에 굉장히 가깝게 잡아야만 안정적인 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캡을 씌워주면 무게 중심은 립을 제외한 파트에서 굉장히 중간 부분으로 이동을 했죠. 립을 제외한 부분에서 중간에서 약간 뒤 또는 중간, 굉장히 중간에 가깝게 무게 중심이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잡았을 때 펜의 중심이 닿는 부분과 잡는 부분, 중심에 이동하게 되면서 더 안정적인 그립감을 주게 되고 펜 회사에서 준 이 그립 존에 손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버-카스텔의 플래티노입니다. 이 펜은 따로 어떤 그립 존을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완전히 원통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많이 잡을 만한 그립 부분을 약간 오목하게 파둬서 이 부분이 그립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죠. 펜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거의 손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가 됩니다. 이 펜의 무게중심은 몸통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캡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만년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한번 캡을 씌워볼까요? 이 만년필의 캡을 씌우게 되면 무게 중심은 만년필 촉을 제외한 그립과 캡의 끝에서 중심에서 약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길게 잡으시는 분들은 캡을 씌우셔서 길게 잡으시면 될 테고, 짧게 잡으시길 선호하는 사람들은 캡을 제외하고 사용하면 되게 만들어졌다. 만년필이 그렇게 두 가지 그립을 모두 잡을 수 있게 설계됐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몽블랑 149입니다. 몽블랑 149의 경우에도 캡을 빼서 쓰는 사람, 캡을 빼지 않고 쓰는 사람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죠. 몽블랑 149도 닙을 제외한 부분에 정확히 배럴의 중간에 무게중심이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캡을 씌우게 되면 캡을 씌우는 만큼 길이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중간 부분에 무게중심이 위치하게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만년필에 따라서 또 캡이 늘어난 만큼 만년필 전체의 중심에서 만년필의 무게중심을 잡아둔 거죠. 그렇다면 만년필을 길게 잡는 사람들은 캡을 씌우고 쓰시면 되고, 만년필을 짧게 잡는 사람은 캡을 빼고 만년필의 중심부가 그립 섹션 A와 섹션 B를 모두 포함하는 중간에 OK 링이 오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만년필은 캡을 끼우고 써야 된다. 모든 만년필은 캡을 빼고 써야 된다. 또는 만년필은 저중심, 고중심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편파적일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만년필에 캡을 빼고 써야 된다, 끼고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펜의 무게 중심이 우리가 잡는 그립 A와 받쳐지는 부분 B의 사이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과 여건에 따라서 캡을 씌우고 사용할지 빼고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캡을 필요로 하는 만년필과 필요로 하지 않는 만년필, 어느 쪽으로 써도 괜찮은 만년필이 있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년필도 캡을 뺐을 때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캡을 꼈을 때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한 무게중심에 맞게 만년필을 잡았을 때 그것이 손에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만년필의 사용을 통해서 오랜 시간 함께하는 만년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하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올리는 하롱이의 지필 시리즈 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상인 만년필 지필법이 지난 2019년 9월에 업데이트 되었었는데요. 펜을 손 위에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빠르게 복습하자면 5가지 지필의 원칙만 지킨다면 어떤 손 모양이든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엄지와 검지를 붙여 잡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검지 손가락에서 힘을 빼주는 거였고요. 셋째는 손의 모양을 둥글게 만드는 것이었고, 넷째는 손목을 펴고 펜을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손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라는 점이었어요. 물론 여기에 3가지 만년필을 사용함에 있어 포인트를 추가했었죠. 첫째는 이 한 쌍의 펠릿이 종이에 고루 닿아야 한다는 점이었고요. 둘째는 만년필을 쓸 때 너무 누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었고요. 셋째로 만년필을 너무 지나치게 세워서 쓰거나 눕혀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도 2019년에 업데이트가 되었었습니다. 바로 만년필의 무게중심에 대한 역할로 이 펜마다 잡는 포인트를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만년필의 무게 중심을 개인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만년필의 캡을 씌우는 것이 좋은지 또는 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옥리의 지필 시리즈 세 번째 본격적인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이걸 운필법이라고 해서 제가 글씨를 작성하는 쓰는 그 세세한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글씨는 충분히 개인마다 독특한 하나의 캘리그라피고 폰트니까요. 다만 오랜 시간 필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드릴 뿐입니다. 펜을 잡는 방법을 익히고 펜에 따라 무게중심을 맞추실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쓸 차례입니다. 오늘의 중점은 글씨를 쓸 때의 바른 자세와 지필 또 종이의 위치입니다. 운필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우리의 신체에 가장 적합한 필기를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해보시면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보다 더 안정적인 필기 자세를 찾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 있는 만큼 이 내용을 기초로 자신의 자세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필이라는 것은 필기구를 운행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필기구가 올바른 위치에 몸의 편한 상태로 놓여지게 되면 운필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먼저 똑바로 앉아서 허리를 편 상태로 글씨를 쓸 때 쓰는 팔을 앞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완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수평으로 옆을 바라보나요? 우리 신체는 자연스럽게 손이 사선으로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상태 그대로 우리는 펜을 쥐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면에서 보았을 때 바닥이 평평한 필기를 하기 위한 손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리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먼저 팔을 똑바로 앞으로 펴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리시면 됩니다. 딱 거기가 팔과 손 그리고 필기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툭 떨어뜨린 그 자리가 필기를 시작할 지점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죠? 자연스럽게 팔이 떨어지는 자리에 손을 두면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손 모양이 필기를 위한 좋은 자세입니다. 그 모양 그대로 손 위에 만년필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이제 팔꿈치 상완은 고정됩니다. 팔꿈치를 고정하고 펜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안쪽으로도 움직이고요. 바깥으로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편하지만 바깥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편합니다. 몸이 쫓아가게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제 종이를 놓을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씁니다. 우리나라 한글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고 영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죠. 때문에 우리는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범위 속에 종이를 놓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몸을 안 쓰고 팔의 자연스러운 회전 반경 안에서 글씨를 쓰게 되는 거예요. 팔꿈치의 자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팔이 돌아갈 수 있는 반경의 종이를 돌려놓습니다. 이것은 왼손으로 잡더라도 동일합니다. 왼손으로 만년필을 사용하면 만년필의 잉크가 손에 묻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종이의 방향을 맞춰서 작성하게 되면 펜과 손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만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쓰는 국가라면 오른손잡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때문에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정해진 형태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요약할게요. 첫째로, 앞으로 나란히 한 후 팔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립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검지가 천장을 바라보고 엄지는 사선으로 위를 향하는 방향이 되는데, 이 모양 그대로 펜을 잡는 겁니다. 둘째로, 글씨는 손가락의 근육으로 글씨를 쓰기보다 팔 상완의 회전력과 근육을 활용합니다. 처음 내려놓은 자세에서 팔꿈치를 고정한 후에 안쪽으로 회전하여 넣은 자리에 종이를 둡니다. 그리고 먼저 소개했던 지필 영상에 따른 만년필 잡는 그 자세로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애국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딱 그만큼만 자세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연습하면 한 달에 8670자를 쓰게 됩니다. 만자를 쓰면 이 방식이 여러분의 손에 있게 됩니다. 처음 손가락으로 시작했던 하롱이의 지필법 영상이 손 전체를 지나 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곧 실제로 필기까지 설명을 하게 될 날이 기대가 되네요.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의 필기 자세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필기의 자세한 연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 앞으로의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